지난 시간에 북한 여맹대회 소식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이 많이 낳고 뒷바라지도 잘하고 사회 진출도 해라. 여성들에게 주문도 많은데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여성들 아주 큰일 났습니다. 장마당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국가 배급 시스템이 어쨌든 붕괴했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해도 배급이나 노임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렇게 재취업을 해서 뭐 배급도 받고 월급도 받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급 노동을 그냥 국가가 차출하겠다라는 건데 마치 이제 여성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저렇게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여성이 사회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하려면 뭐 타가소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육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천하기 때문에 북에서는 뭐 여성이 정말 한 사람이 10명 몫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북한은 늘 이렇게 통제가 강한 사회였고 그 안에서 또 개인들은 나름의 빈틈을 찾아서 잘 타협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조금씩 권리를 찾아갔던 여성들을 다시 위축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긴 합니다. 여성이 일하라, 노동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 특히 사회 진출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여성 인권의 신장을 어떤 추동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는 여성의 노동력을 당국의 어떤 그런 국가 사업에 동원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제 인권이 오히려 이제 위축되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 사항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역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수경 박사는 진짜 박사를 따셨을 거라 믿기는 하는데 그냥 전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은 지금 배급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리고 북은 육아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시스템도 붕괴돼 있고 돈도 받지 못하는데 북의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강제노동과 육아노동과 3중고 이상, 뭐 4중고, 5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건데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결론도 잘못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 48년 이후로 대한민국의 어떤 유치원들의 비율에 지금 2000년, 21세기 이후를 비교해봐도 5배 이상 많습니다. 5배 이상.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트고요. 네, 홍광철입니다. 예, 유영입니다.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왈가왈부 틈틈이 뭐 자료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희가 여맹대회에 대해서 조금 한번 뭐 여맹대회가 지금 뭐 남북의 창이나 통일전망대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사람들을 뭐 강제하고 통제하려는 것보다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방송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여맹대회에 대한 이제 또 다른 해석을 이제 통일전망대에서는 이제 뭐 2부 그래서 쭉 내보낸 방송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골라주셨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뭐 여맹대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게 여맹의 역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쉬운 말로 여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북의 전업주부 여성들의 사회 조직이에요. 북은 이제 모든 인간들이 쉬운 말로 소년단을 시작으로부터 어린애부터 모두 다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전업주부들이 들어가 있는 조직이 여맹인데 네. 어쨌든 이 북에서 여맹대회 최근에 여맹대회하고 통일전망대 이제 북 관련 뉴스에서 이걸 갖고 하는데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 통일전망대나 이런 데가 사실은 진짜 통일을 지향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북을 혐오하게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이상한 사회로 만들어 버리는데 예를 들면 여맹대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여맹대회에서 전업주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의서라 그래야 되나 뭐 김정은 위원장 서한 이런 거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요구 조건들이죠. 바람직한 그 쉽게 말하면 여맹 조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내냐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는 요번 건 뭘 갖고 냐 여자들이 사회 진출하라라고 사회 활동을 해라 이런 거 이제 그걸 갖고 주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 통일전망대의 게스트로 나오는 그 김수경 교수가 한신대 김수경 교수가 참 이분이 뭘 알고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쉬운 말로. 그러면서 이 사람 말만 한번 했던 이 사람이 언급한 몇 가지만 할게요.
북은 국가 배급 시스템이 어쨌든 붕괴되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해도 배급이나 노임이 안 나온다. 네. 근데 여자들 보고 다시 재취업하라 그런다 이거예요. 전업주부. 그리고 또 북에서 그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했던 그것을 영화로 담은 게 있어요. 행복의 수레바퀴. 영화 자체는 한 가정의 행복은 남녀가 수레바퀴처럼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굴러가야지 사회 속에서 같이 활동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해야지 행복한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그 여성도 전업주부로 사는 것보다는 사회 조직 속에서 자기 재능을 꽃피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화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 영화를 짧게 보여주더니 그 김수경 교수는 저렇게 재취업해도 배급도 받고 월급도 받으면 얼마나 좋냐 재취업해서. 그런데 북에서는 월급 안 준다. 아, 직장에 나가도요? 이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재취업해서 월급 받고 배급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응? 그런데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을, 가정주부를 재취업하라는 소리는 무급 노동을 국가에서 차출하겠다는 거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려면은 타가서 유치원 같은 이런 육아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천하다, 북은. 그래서 나는 딴 건 몰라도 북의 타가소 유치원 이건 무지 잘 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그 6.15 공동선언 때 이효 여사도 갔잖아요. 이효 여사가 만수대 창작단을 갔어요. 또 여기저기 간데 그래서 딱 가는데 입구에 그 유치원 있는 거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각 기업에 공장에 유치원이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발달된 나라인데 최소한 발달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면 그러면서 꼭 결론은 이 여자가 그래요. 북한은 늘 이렇게 통제가 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여자 이거 진짜 MBC에서 제대로 데려온 건가 싶을 정도고 그래서 황당해 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팩트 체크를 좀 해볼까요? 예. 이게 너무나 단호하게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김수현 씨가 그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돼서 직장에서 일을 해도 배급이나 노임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거는 옛날 얘기 아닌가요? 옛날 고난의 행군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런 시기가 있었죠. 네. 제가 노동주돈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주돈이 뭘 하는 거냐면 네. 노동자들이 하루 일한 그 노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식량 공급, 그러니까 뭐 한 달 뭐 24일 출근을 했는데 만약에 실례를 들어서 24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24일이 그 법정 노동일인데 근데 법정 노동일인데 요중에 지금 뭐 3일은 무단결근했어. 네? 그 지각은 또 몇 번 했어.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서 당신한테 차려지는 식량 이달에는 그 얼마고 그리고 생활비 그것도 계산해서 생활비 얼마다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예, 그런 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식량 같은 거는 그 자꾸 잘라버리게 되면 안 되죠. 그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거 자르면 애들도 굶잖아요. 좀 적게 먹고. 결국 그러면 또 나가서 알아서 뭐 장마당 가서 뭐 알아서 그렇죠. 살라는 얘기밖에 네. 안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래서 다 만출근 다 그걸 다 해주죠 제가. 그리고 그거 다 계산하자면 머리 틀리세요. 그거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일률적으로 다 출근한 걸 만출근한 걸 다 해버리게 되면 완전 쉽죠. 그죠? 뭐 복사, 붙여넣기 이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편복지네요. 이렇게 기본 그 소득 다 주듯이.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산하기 싫어서라도 저는 다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예전이라는 거는 고난의 행군 이전입니다. 네.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국가에서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국가에서 농민들한테서 싸요. 식량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사가지고 국가가 자동차를 들이대서 그 식량들을 양정사업소까지 실어 나가요. 양정사업소에 와서 겉곡이니까 도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정을 해서 네. 다시 또 실어서 식량 공급소에 가져가요. 그러면 식량 공급소에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식량을. 그런데 기름이 없잖아요.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국가가 실어 나누는 거죠. 그게 만드는 기름도 많단 말이에요. 많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겠나, 그 기름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공장 기업소별로 농장에 가서 직접 수확해서, 직접 가져가라 그래요. 네. 그래서 공장 기업소에서 자동차 있는 공장 기업소들은 자동차 끌고, 막 연기 나는 그런 목탄차도 끌고 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 대용렬로 떼는 거죠. 그 목탄 떼든지, 그 아니면 뭐, 옥수수 그 송치. 목탄차 왔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실현한단 말이에요.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공장에다 맡기면 국가가 기름이 없으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서 주는 거죠. 농장에 가서 배급을 내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 주긴 주는데 그걸 국가가 식량 공급소에서 식량을 배급하지 못한다 뿐이지 주기는 줘요. 그리고 생활비도 다 준단 말이에요. 네. 생활비도 다 주고 그 생활비 그렇게 농장에 가서 타는 그 이 식량은 국가가 운임비 그다음 가공비를 떼고 네. 그거 팔아줘요. 싼 가격이. 그러니까 싸죠. 그건 국정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랑 딱 받아요. 이 생활비 타는 날에는 그 뭐 생활비절이랑 노임절이라는 것도 세죠. 노임절 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그 생활비 탄 날이니까 네. 야, 오늘은 한 잔씩 먹자. 예, 그런 것도 합니다. 아 여기도 뭐 월급탕 한 잔 먹고 그러는 거지 똑같지 뭐. 근데 어쨌든 이분은 김수경 씨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여기 다 붕괴됐다. 그냥 완전 자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보면은. 어? 야, 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아니 북한이 타가소 유치원 이건 진짜 발달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타가소 유치원 아니 애가 낳게 되면 그다음에 엄마의 그 육아 휴직 산전산후 휴가가 끝나게 되면 엄마와 함께 타가소에 나가고 그리고 또 엄마가 공장에 안 나가잖아요. 공장 기업소에 일 안 하는 엄마들도 있죠. 네. 그런 엄마들도 아기를 맡기고 싶으면 자기네 동네에 있는 타가소 유치원에 맡기면 돼요. 거기다 등록을 하고. 그 전혀 아무 비용 없이. 네, 그 비용 없죠. 그거 돈을 내받아요. 그리고 또 강철 씨 같은 경우는 북에서도 여기서도 또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비교가 또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얘기할 때 어떤 전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수경 박사는 진짜 박사는 따셨을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그냥 전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은 지금 배급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리고 북은 육아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시스템도 붕괴돼 있고 돈도 받지 못하는데 북의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강제노동과 육아노동과 3중고 이상, 뭐 4중고, 5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건데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결론도 잘못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방송, 뭐 또 다른 데서 이런 어떤 북에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북의 타가소, 유가소, 뭐 육아원들은 그 48년 이후로 대한민국의 어떤 유치원들의 비율에 지금 20년, 그러니까 2000년, 21세기 이후를 비교해봐도 5배 이상 많습니다. 5배 이상. 통계자료 뭐 통일부라든지 여러분 뭐 대학원 다니시면 뭐 그 데이터베이스 DBP야 뭐 이런 데 쳐보셔도 그 반북 그 쪽에서도 뭐 질의 문제는 뭐 좀 의문스럽다 뭐 이런 꼬투리를 달더라도 숫자상으로 모든 시스템상으로 5배 이상 많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 그래요? 5배나? 네네. 인구 아니 인구 대비를 해버린 거면 또 2배가 되는데 10배 되는 거죠. 인구 대비. 네네. 인구 대비하면 더 많아집니다. 10배가 되는 거예요. 네, 인구 대비하면 더 많아집니다. 이 여자는 김수경 씨는 뭐 네. 이런 인프라가 그러니까 열악하다 이 이런 박사 과정에서 이거를 딸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아마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존한 자료들이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죠. 학습된 또 모르죠. 질문을 또 거기다 또 논문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지라고 쓰지 않았는지. 유지라고 쓰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건다. 이렇게 이분이 한 말이 아니라 김필국이라는 분이 그러잖아요. 네. 북한 장마당이 그동안 북한이 경제 그 순기능을 해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저 재래시장이 네.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얼마큼 될까요? 글쎄요. 1%도 안 될 겁니다. 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나라나 네. 개인들이 운영하는 이 시장이 장마당 재래시장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미미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북한도 예, 지난번에 도저히 그랬잖아요. 도저히 그 장마당 안에 앉아있는 장사꾼이 도저히 몇 명인데 네. 100명, 2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개군이 도시를 그리고 국가를 움직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식의 오히려 제가 만약에 반북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좀 다른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마당의 시스템이 아직 뭐 부족하다든지
사람들이 이런 배급이나 노임보다는 뭐 장마당에 나가서 다른 식으로 자기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버는 것에 더 뭐 재미를 들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일을 해서 뭐 배급이나 노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뭐 여기 방송을 통해서 몇 분들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고 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공장에 나가서는 일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행군 시기 이후로 이제 공장에 나가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 그게 더 수입이 돼서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마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장마당이 진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서 뭐 지금 아까 유통 문제도 저희가 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게 북이 좀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등짐처럼 지구 물건을 들여온대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북한 경제를 움직이겠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비법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유통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데. 우리 고향마을 있잖아요. 네. 부산이라는 게 18만이 사는 곳이에요. 네. 18만이 사는데 그게 장마당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2, 300명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 근데 그 2, 300명이서 18만 원 내게 살린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좀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죠. 크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이 존재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북의 어떤 사회주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일까 하는 것을 이제 뭐 당대회라든지 뭐 김정은 총비서라든지 이렇게 뭐 발언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너무 침소봉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김수경 박사는 뭐 저도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만 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진짜 그 저한테 몇 번 보여준 대표님이 보여주니까 그냥 그 탈북자들의 자료 그 외에 어떤 이것을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그 자료에 의존해서 너무 방송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토미 전망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얘기해서 이 여론이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이 너무 그 뭐 근거가 너무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북에 대해서 그거는 좀 그 팩트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갈 텐데 이거는 너무 팩트 자체가 잘못된 설명인 것 같아요. 아무 근거도 없고 자기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적어도 박사라 하게 되면 네. 그리고 그 뭐 숫자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숫자로 어쨌든 예? 이래서 제 얘기처럼 탈북자들이 말을 증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 저게 사실일까? 크로스 체크가 그러면 돼야죠. 박사는 자기는 박사쯤 되면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말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자처럼 야 18만이 사는 도시인데 거기서 그러면 좋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그래 한 2, 300명이다. 그러면 야 2, 300명이 18만 원 매겨 살린다고? 이 말이 될까? 그것도 등짐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북한의 타가소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있는지 여기에 대한 거는 자료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그 자기 희망은 정말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타가소 뭐가 있지만 뭐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미비하다든지 물론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타가소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뭐 일천하다, 육아 인프라가 일천하다라는 건 기존에 여기 뭐 반북이던 뭐 그렇지 않던 다 해서 너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쉬운 말로 답답했고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야 이 여자 진짜. 네, 조금 네, 이거는 유 대표님이 하신 게 저는 그 단어 쓰진 않았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남북의 어떤 여성들의 어떤 어떤 인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실은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가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있고 저는 21세기가 젠더 이슈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와 더불어서. 그러면 82년생 김지영이라고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물질적인 거는 지금 그러면 북과 남을 비교했을 때 그럼 대한민국 사회 여성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뭐 북보다 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예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북의 여성들은 뭐 인권도 되게 어떤 뭐 봉건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뭐 노동도 훨씬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82년생 김지영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김수경 씨나 앵커를 보시는 차미연 씨나 그렇게 얘기 못할걸요. 오히려 82년생 김지영, 수많은 김지영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많은 노동과 어떤 봉건적인 것과 자본주의적인 것과 지금 뭐 21세기의 어떤
그 어떤 박탈감 때문에 더 힘들어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이 너무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북이 옳다, 뭐 남이 옳다 이야기 이전에 어쨌든 그 주장은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고 희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자료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그렇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만의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근데 아무것도 근거가 없거든. 가끔 나와서 이렇게 하는 말은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이런 식의 말은 가끔은 해요. 근데 그거 역시도 아주 추상적이거든. 모든 걸 꼭 그런 거죠.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뉴스에서 내북 소식통에 의하면 이것처럼 아무 무책임한 근거죠 진짜. 그래서 어떤 전제를 미리 깔아놓고 뭐 여기 김필국 앵커나 뭐 차미연 씨나 이제 북의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약자 중에 약자여서 더 많이 힘들 거다라는 전제에 이렇게 나머지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뭐랄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저는 뭐 60년대, 70년대에 나온 뭐 통일전망대나 남북의 창도 이렇게 방송을 안 했을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조금 이 남북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듯이 유독 이 북에 대한 시각 그리고 남북관계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만 20세기 아니면 심지어 진짜 19세기 같은 60년대, 70년대 시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마 다 드셨을 겁니다. 네. 요 방송, 네. 요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